여러분들이 한글 캘리그라피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요? 마음은 멋있게 쓰고 싶은데 손이 움직여 주지 않고 나는 원래 글씨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쓸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써보며 캘리그라피의 중요한 두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선과 여러 모양 쓰기 연습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붓을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생각하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단어만 생각하셨잖아요. 싫어하는 단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싫어하는 단어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 생각하셨죠? 다시 두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단어 다 생각하셨다고요? 좋습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걸 싫어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싫어하는 단어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텔레파시 두두두두두두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단어를 제가 맞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저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중에 한번 이런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나 상상해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와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단어 중에 수박을 좋아하신다고요? 수박, 꽃 좋아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벌레 싫어요. 추운 거 싫어요. 벌레, 겨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수박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수박. 그 다음에 꽃. 그렇죠. 그런데 벌레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레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겨울도 그렇게 예쁘게 써주셨네요. 캘리그라피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아까 수박과 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박과 꽃은 귀엽고 사랑스럽게 쓰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 연습을 해 보았는데 선에서 부드러운 선을 이용해서 귀엽고 사랑스럽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벌레랑 겨울이 싫으면은 강한 선을 이용해서 벌레, 겨울을 싫은 느낌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쓰겠다고 생각하면 잘 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예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박과 꽃이 좋으면 좋아하는 그 감정을 담아서 귀엽고 사랑스럽게 쓰는 거고요. 벌레랑 겨울 싫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한 선을 이용해서 싫은 느낌을 글씨를 보고서도 이 사람 벌레랑 겨울 싫어하네. 그 느낌이 들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벌레, 겨울을 아주 싫은 느낌으로 담아서 한번 써볼게요. 벌레 무서워. 그 다음에 추운 겨울 싫어.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은 이 사람은 벌레를 싫어하고 겨울을 싫어하는구나. 이 글씨를 보고서도 금방 느껴질 수 있도록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감정이 담긴 선인데 만약 좋아하는 단어를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연습해본 부드러운 선을 이용하여 귀엽고 사랑스럽게 써주면 되고요. 싫어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싫어하는 느낌을 담아 강한 선을 이용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담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씨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아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글씨를 보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빨리 써서 읽어보기 어렵게 쓴 경우도 있고, 자음의 모양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음이 다르게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며 글씨를 보고 금방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글씨를 쓰고 나면 한글 간판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읽을 수 있는 글자인지 체크해보고 마음이 담긴 글씨인지를 살펴보다 보면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를 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글씨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선지를 4등분으로 접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선지를 4등분으로 접어 본 다음에 이 한 칸에다가 한 글자씩 한 단어를 한번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꿈, 물, 비, 눈 등 한 글자 단어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제 한 글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생각해 주셨군요. 그러면 그 글자를 써보면 됩니다. 저는 꿈을 쓰겠습니다. 꿈. 근데 첫 번째 칸에는 자신이 7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어린이가 꿈을 쓴다면 어떤 느낌으로 썼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7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꿈이라면 저 같으면은 꿈, 7살 어린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 됐네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글자를 20대 여대생이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꿈을 써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오, 조금 달라졌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40대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꿈을 써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썼을 것 같으세요? 우와, 완전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80대 할머니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꿈을 써보세요. 꿈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이 20대, 40대, 80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 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글씨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다르게 쓰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쓴 글씨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르게 썼지요. 혹시 여러분 한글을 연습해 보다가 맨날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글씨를 써보세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글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읽을 수 있고 마음이 담긴 글씨를 자유롭게 써볼까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의 카드를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문장의 길이에 따라 어떻게 배치해 주는지가 중요한데 너를 항상 응원해를 2줄로 쓰기도 하고 3줄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를 항상 응원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2줄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너를 항상 응원해. 한글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어가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글씨를 금방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너와 르의 사이간격을 많이 띄지 않고 이렇게 친구처럼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너를 항상 응원해를 3줄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너를 항상 응원해.
이렇게 써줄 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써줄 때는 요 사이 간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와 아래의 요 사이 간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글자 간격은 친구처럼 가깝게 위층과 아래층도 조금 가까운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전체를 봤을 때 조형적으로 잘 조화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캘리그라피의 두 가지 중요한 점, 즉 마음을 담은 선과 가독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붓으로 써보는 시간입니다.